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 백인 오던다. 다락국에 대한 거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곳은 이제 선생님께서 저 1인자십니다. 직접 합천 옥정 고분을 발굴을 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잘 아시는 곳인데, 이 합천 옥정 고분군 일단은 좀 개요적으로 좀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합천에 이 고분이 찾기 전에 환강 일대는 고고학적으로 전혀 알려진 게 없는 이런 거였는데 84년인가 그때에 합천댐이 이제 홍수 조절형 댐이 만들어지면서 그 상류에 수몰 예정지가 생겼단 말이죠. 이제 물에 잠기면 유적이 없어지니까 그 유적을 조사를 했는데 구제 발굴 이제 지표 조사를 했는데 절터 죽중리 폐사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고분 유적이 거의 한 10곳 정도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강의 상류 지역에 그 정도 유적이 있으면 하루에는 더 많을 거다. 그래서 85년 여름에 제가 이제 출장비를 받아서 우리 박물관 직원들을 이제 쭉 한강의 좌우변을 훑으면서 거리가 갔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거대 고분군이 발견이 되고 참혹하게 도울이 파괴가 많이 됐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들이 토기도 그렇고 금속유물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된 고분입니다. 근데 이곳이 어쨌든 가야 다락국의 수장급 묘역인데, 다락국이라는 것 자체가 가야나 이런 거 많이 일반인들이 들어봤어도 다락국이라는 그 용어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야 소국으로서 일본 서기에 그 다음에 양직공도라고 이 다락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바로 옆에 그 다라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조그마한 소국이 오늘날은 지명으로 남아 있는 실학자들이 다산 선생이 이제 동로국이 지금 동네다. 동로하고 동네가 통한다. 이런 것처럼 이제 다라는 한자 자체가 다라는 똑같습니다. 대양, 대야, 다라 이건 서로 음이 통하는 거고 합천 일대에는 대야성은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 큰 지배자층의 고분이 없는데 이게 이제 옥정 고분이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가야 소국이 고분의 규모나 유물의 내용과 질로 봤을 때 확인이 된 거네요. 이미 도굴꾼들이 휩쓸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좀 실망 같은 것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런 실망이라기보다는 이제 안타까운 건데 가야 고분을 쭉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일단 큰 거는 눈에 보이는 큰 거는 일제시대 때 다 파헤쳐갔어요. 옥정 고분은 목강묘 전통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뚜껑도를 안 하는 구조예요. 그건 뚜껑도를 못 찾으니까 돌이 받치는데 그 뚜껑인 줄 알고 파니까 그 척벽을 판 거예요. 파도 힘들게 파더라도 유물이 안 나오니까 포기를 한 겁니다. 그 안에는 못 들어가 보고. 가야를 대표할 만한 지배자층의 화려한 유물. 이게 지금 옥정 고분에서 가장 많이 나왔단 말이죠. 정말 화려하죠. 지금 여기 PD가 지금 띄워줄 텐데요. 이 황금 장신구들, 그 다음에 환두대도 화려하기 이를 데 없고, 그 다음에 철갑옷, 마구에 이르기까지 온갖 화려한 유물들이 옥정 고분군에서 출토가 됐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이제 로만 글라스입니다. 고고학계 거두라고 할 수 있는 그 김원용 서울대 명예교수님, 돌아가신 그 삼불 김원용 교수께서 이 로만 글라스를 보고서는 그때 아주 감격해서 이거는 참 금관보다 더 귀한 유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계셨죠? 예, 그건 물론 당연히 그게 이제 M15분이라고 하는 고분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토계정시 시조 사당이 바로 옆에 있고 거기 이제
그 많이 보이는 음. 안산에 해당된다라고 해가지고 문중에서 그 발굴 허가를 안 해준 겁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아 문중에서. 응. 그래서 그걸 못했는 이제 확인만 하고 발굴을 중지를 했는데 중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저게 이제 국가 사적으로 되면 더 철저하게 보존이 된다. 아. 그래서 발굴을 차라리 허용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뒤에 근데 그 사이에 주가 머리 쪽이 도굴이 돼본 거예요. 네. 그 이제 그 부분 제외하고 발치 쪽에 말 갑옷이 확 이렇게 펼쳐져 있었는데 각 요만한 그 유리 조각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도 도굴이 됐는갑다. 지금의 유리 조각이 들어갔는갑다라고 했는데 그때에 그 경북대학 계시던 윤용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 유리가 요새 유리 조각이 아닌 것 같다고. 아. 말 갑옷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전체를 유물 수거하고 난 뒤에 우레탄폼을 뿜어가지고 떴어요. 아 통째로. 흑채로. 네. 그 이제 연구실에 박물관에 가져와서 뒤집어서 밑에 흙을 파는데 이러만 가서 그대로 요 파편만 이제 빠져 있고 그대로 다 되어 있어서 복원을 하고 이제 가져갔더니만 그 사물 선생님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라고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손을 막 떠시면서 네. 그 국가관장님 한명상 선생님 그 큰 손을 밑에 떨어뜨리면 깨진다고 밑에 이러고 계시고 정말 귀한 유물이니까 그 고고학계 석학이신 그 분이 이렇게 손까지 떠셨을 텐데 이게 경주 분지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출토가 되는데 경주 그러니까 신라 그 경주 분지 그 이외에서 나온 거가 거의 없잖아요. 옥전 빼고는. 대성동 91호인가 거기서 네. 이제 조각이 나왔고 네. 제대로 완전한 거는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대가야 고분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 로만 글라스가 이제 이곳에서 나왔는데 그러고 보면 이제 다라국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그런 정치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라국 지배층의 이 기원이 어디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대성동의 어떤 그 김해 금강가야의 지배층이 이쪽으로 옮겨왔다라고 이제 보시는 4세기 때의 뭐 무덤들도 있고 그 전에 그도 생활 흔적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무덤이 커지면서 최고 지배자급의 무덤 유물들이 갑자기 부장돼 5세기 한 중엽 정도 네네. 되는 그 시기인데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가? 무덤 양상이 확 바뀐다는 거죠. 완전히 바뀌죠. 네. 전혀 앞에하고 연결되지도 않는 네. 고분 구조, 네. 모든 유물 이런 것들이 그걸 추적해 보니까 이제 그 대성동 고분의 마지막 단계하고 유사하다. 연결되는 게 여기도 그렇고 하만 저쪽에 저 고령도 그렇고 그렇게 나오니까 뭔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현상이 나타날 때는 큰 어떤 정치적 변동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광개토 대항 남정 그 연대로 400년입니다. 네. 그게 보기 5만이 임나가라 종발성까지 왔다라고 하는 게 임나가라 종발성은 뭐 약간의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되게 김해로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대성동 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본 바 5세기 초 조금까지만 최고 지배자 정무덤이 만들어지고 지배자 정무덤이 김해 전체에 없어지니까 끊어지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 뭐 일부는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고 일부는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이제 그 합천까지 이른바 후기가야를 만들기 시작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근데 그 옥정고분군 발굴조사 상황을 이제 보면은 이제 신라 유물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가야계 유물도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백제계 유물까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대국들이 이제 쌓여 있다 보니까 백제든 뭐 신라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정치체가 힘이 좀 작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신라 문물도 받아들이고 때로는 뭐 대가야 연맹의 일원도 됐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막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발버둥이었지 않느냐. 그렇군요. 이 소국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생존의 한 경락의 수단일 수도 있는데 참 이게 그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뭐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하고 강력한 동맹을 맺었습니다만 또 이 중국이 또 막 부상하니까 힘들잖아요. 뭐 사드 뭐 배치하고 나가지고 경제 보복 가하고 해서 참 힘들게 지금 우리나라도 있는데 고대나 지금이나 참 이 소국의 참 그게 운명이라는 게 참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참 좋은 때 태어났다가 이때 태어났으면 내 죽으면 네 따라 요 밑에 요 이정재가 됐을 거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먹던 육류 그 섭취보다 더 많이 섭취한 걸로 뭐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의 관도 나옵니다. 관식이 그 지배자가 쓸 수 있는